대부분 주가가 좀 그래요. 리오프닝 주식들. 게임주는 전체적으로 개별성이에요, 지금은. 건설주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죠. 돈을 좀 잘 벌고 그러면 올라갈 수 있죠. 네, 이제 리오프닝 쪽으로 대한항공은요. 대한항공이 지난해 아주 실적이 엄청 좋죠. 네. 그 수조 원을 벌었어요.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데 주가는 글쎄 이게 참 그러니까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적대로 가면은 가야 되는데 그게 다 반영이 됐다는 건지. 또 우리가 원래 리오프닝 주식들이 코로나가 이제 사그라들고 네. 그러면은 주가가 막 올라갈 거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주가가 이 모양이네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 사도 될 때예요, 그죠? 네. 그런데 또 주가가 이렇게 있으면 사기가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참 어려워요, 주가가. 그러니까 대부분 주가가 좀 그래요. 주식 그래프가 리오프닝 주식들이. 다른 거 이렇게 한번 보세요. 네, 아시아나 항공도 제가 보기에는 요게 이제 그 아시아나가 지금 그 대한항공에서 인수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최종적으로 유럽에서 승인받는 게 7월로 연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보기에는 요때가 바로 그때 그 승인이 났을 때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네. 제주항공은 이거는 많이 올라갔죠. 네. 제주항공하고 에어부산이라고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갔다가 이게 이제 되게 많이 올라갔죠. 여기서부터 네. 보면. 그러다가 이제 고점 찍고서 그 대한항공 빠지면서 다 같이 이렇게 빠지는 거였어요. 네. 이제 많이 올라가서 제가 보기에는 네. 빠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카지노 쪽으로 파라다이스. 이것도 이거 벌써 고점에 이렇게 있다가 네. 악재가 다 해소됐는데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반영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이게 여기 가격은 절대로 싼 가격이 아니거든요. 네. 제가 이거 주봉을 우리가 한번 보면 여기가 싼 거지 여기가 싼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리오프닝 주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화장품 주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GKL은 꾸준히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네. GKL은 또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네, 그건 많이 올랐네. 강원랜드는 뭐 더 그렇고 여기는 이제 잘 안 찾아가나 봐요. 돈이 없어서 그런가. 호텔 신라, 네, 호텔 신라도 그냥 네. 거기서 맴매만해요. 롯데 관광. 관광 원래 주가가 되게 높았었는데 2만 하다가 되게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조금 올라간 거예요. 이거 주봉 보면은 올라간 것도 없어요. 원래 이렇게 높았던 주식인데 네. 10,000원도 안 되게 떨어졌다가 이거 투자하기도 참 망설여지더라니까요. 제가 꾸준히 봤는데 네, 하나투어는요. 똑같아요. 메리트가 없어요. 모두 투어도 네, 똑같죠. 뭐 단기적으로 저점에서는 좀 올랐는데 그게 반영이 돼서 그런 건지. 지금 항공권 값이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항공권 구하기도 어렵고 그러는데 그래서 외국에 전부 다들 나가고 막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여행업종들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하더라고요.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투자하기가 선뜻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은 돈이 몰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가장 큰 거는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흥청망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매일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오늘 여기 나오기 전에도 투자하다가 오고 또 네. 빨질만 열심히 하다가 올 때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저는 매일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매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장의 특징이 되는 종목에만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몇 개 종목, 그 나머지는 매수세가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지지부진해, 지지부진.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지난해, 지지난해에서 한 1년 반 동안 아주 호된 그 고생을 한 다음에 되는 종목에만 돈 쏠림, 돈이 편중돼서 쏠리는 현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주식시장에 넘칠 때는 이 회사에도 투자하고 저 회사에도 투자하고 기관 투자가들 입장에서 또 투신권, 펀드에서 막 돈이 밀물처럼 들어올 때는 우리가 과거에 몇 년 전에 은행 이자가 원체 싸가지고 저도 은행에 돈을 안 집어넣어놨거든요. 거기에 이자도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투신이나 막 이런 데 하다 보니까는 아무 주식이나 막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 괜찮다 싶으면은 그냥 막 아무 주식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조금 미래 성장성이 있다 보면 막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는
집중돼서 돈이 이렇게 쏠리다 보니까 편중된 몇 개 종목에 한해서 그러니까는 여타 주식들은 조금 슬로마된다 그럴까?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빠지면서 희마리가 없는 거예요, 주식이익이. 그래서 그런 현상 때문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어쨌든 이쪽에서 또 저점에서 산 뭐 기간이나 이럴 때는 이 정도 적당하게 올랐으면 그냥 팔아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해야지 또 돈을 돌리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장기 투자하기가 네. 참 쉽지가 않아요. 중장기 투자. 기간 자체가 단기거든요. 네. 어느 날 같은 때 보면 몇 천억씩 샀다가 그 다음 날에 또 몇 천억씩 팔고 이게 되풀이 되다 보니까 시장 전체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싶어요. 리오프닝 섹터는 뭐 중국이 이제 소비가 풀리고 시장이 열린다고 하는데 다시 여기 섹터가 좀 수혜를 받기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쉽지 않을까요? 원래는 받아야 되는데 그게 선반영이 된 다음에 지금 팔아치우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래프 상으로 보면. 네. 저기서 다시 또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 자, 그럼 게임주. 게임주는 전체적으로 개별성이에요, 지금은. 어떤 게임주든지. 그렇죠. 이게 테마성이 아니고. 네, 어떤 게임이 대박을 그렇죠. 치느냐. 네, 그래서 그 신작을 발표해서 흥행에 성공할 것 같으면 올라가는 거고, 그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신작 준비하고 발표하는데도. 네. 그런데 그게 시장에서 별로 호응이 없으면 그냥 주가가 떨어져 버리는 거고. 그래서 여기도 안정적인 투자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동안에는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메이저 게임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을 믿었는데 지금은 여기 기업이 재무적인 안정성은 이제 담보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투자해서 성과를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이것도 그렇고 크래프톤도 그렇고 여타 그런 게 다 그렇고 크래프톤도 그렇고 이제 차라리 요즘에 이제 여기에서 XR 관련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은 조금 그 연관해가지고 요번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 거기는 이제 위믹스 그 코인이 재상장이 되면서 급락했다가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그랬는데 단기 이슈의 개별 기업 이슈죠. 개별 기업. 그래서 그랬는데 여타적으로 투자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아요. 이거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뭐 3분의 1 지금 가격인데 50만 원 넘었던 게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도 아 여기에서 살 때다. 뭐 이렇게 매수할 때다. 그렇게 참 투자하기가 어렵다라고 새삼 요즘에 느끼고 있거든요. 네. 자, 건설주는요? 건설주는 시행사 이제 보증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어렵죠.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큰 메리트는 없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건설사 자체가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든 휴전이든 뭐가 된다든가 또 그러면은 그 수혜를 좀 받는 기업들은 좀 가능성이 있는데 건설주 참 오래 쉬었네요, 근데. 오래 쉬었죠. 네. 아직 상반기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현대건설도 그렇고 현대건설도 지난번에 네옴시티 관련 네, 이때 오를 때가 네옴시티. 네, 그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다가 이제 그 이슈도 조금 사그러들었죠 지금. 그리고 또 보도에서 보니까 뭐 반기지 않는다는 국내 건설사들이 그 뉴스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뭔 사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천천히 떨어진 거죠. 천천히 많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대우건설도 네. 비슷하고요. 네, 비슷해요, 그냥. 그리고 GS건설도 네, 다 똑같아요. 비슷한. 네. 이게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도 여기에서도 손이 적극적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어디에 손이 나가겠어요? 다음에 제일 빨리 올라갈 주식. 그렇죠. 이게 뭐 빨리 오를 것 같진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쪽만 지금 이제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 쪽이라든가 다음에 돈이 될 쪽 이쪽을 이제 투자자들이 눈여겨보고 있지 않을까. 저 역시 마찬가지고. 자, 식음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음료는 최근에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네요. 네, 그렇네요. 이거는 농심. 원체 좋은 회사니까는 기업 가치 때문에 올라간 건지. 네. 그리고 오뚜기. 네. 오뚜기. 이거는 또 뭐 급락을 했네요. 그러니까 거래량도 별로 크게 많지가 않잖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저는 거래량이 적은 주식을 안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무조건 관심 종목에서 삭제를 시켜요. 그래서 이거는 왜 떨어졌는지 제가 모르거든요. 동서라든가. 어떻게 보면 다 지지부진하죠, 그냥. 네.
CJJ. 네. 이런 것들이 네. 메인에서는 시장에 일단은 주식수가 종목으로 따지면 엄청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핫한 시장에 관심을 받는 종목은 늘 한 10% 정도?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 특히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일반 투자자분들이 압도적으로 많겠죠. 그렇죠.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들 중에서도 보시는 분들은 있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거의 일반 투자자분들은 일단 투자금이 작잖아요. 네. 이거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작은 돈으로 돈을 불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주식 자체, 기업 자체가 역동적이어야 돼요. 역동적인 기업에 돈이 몰리잖아요. 우리가 역사권 부동산 투자도 역사권 하라는 게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돈이 몰려서 거래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주식 있잖아요. 그 주식이 변동성이 크지만은 거기에서 수익을 내고서 돈을 조금씩이라도 불려나가는 그 방법이 저는 이제 맞는 투자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적고 이런 종목에 별로 관심이 없고 투자를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네.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종목 있잖아요. 네, 네. 역배열로 인해 가지고 네. 이런 데는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게 대표적으로 지난해에 제가 여기서 LG 생활건강 이게 100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잖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그래도 꽤 많이 회복됐네요. 그죠? 이게 주봉으로 보면 이럴 때는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5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그래도 70만 원까지 올라왔네요. 지금 67만 원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턴할 때 바닥에서 역배열이었다가 일봉을 일단 뒤집어 엎을 때 그러면 이렇게 정배열로 바뀔 수 있다는 아직은 멀었죠. 주봉상으로 보면 위에서 아직도 이렇게 누르고 있으니까. 다시 여기까지 오면 이게 쌍바닥인지 진바닥인지 확인이 되거든요. 보통은 이게 진바닥이고 그때 지수가 최고로 낮을 때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돈을 좀 잘 벌고 그러면 올라갈 수 있겠죠. KT엔진은요? KT엔진은 네. 지금은 가치주죠. 가치주. 네. 소위 말해서 돈은 고정적으로 많이 벌고 그러니까 이것도 큰 등락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이제 배당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는 배당 때 전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다 일봉이지만 쭉 올라가잖아요. 배당 된 다음에 배당 낙되고 그러면 또 이렇게 이제 또 떨어지고 또 가끔은 이 행동주의 펀드 뭐 이런 데서 지분 찝쩍거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또 한 번씩 뜰 때가 있고 그런 이슈가 있을 때 뜨고 그러죠. 네. 보통 때는 조용하죠. 뭐. 저는 굉장히 많은 종목 봤는데 그럼 좀 요약하는 차원에서 지금은 좀 어떤 주식, 어떤 섹터 좀 사야 한다고 아까 말씀해 주신 거는 뭐 AI 챗봇 관련 아직 힘이 좀 남아 있는 것 같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도 네. 너무 많이 올라간 주식 말고 네. 챗 GPT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매출을 발생하고 그러는 기업들 중에서 좀 작은 기업들 중에서 좀 떨어져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잘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어느 정도 이제 가격 메리트가 좀 생기면 네. 투자를 하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예,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간 거 말고 네. 많이 떨어졌을 때 그래서 아까 이렇게 이제 보니까 대형주 중에서는 몇 개 업종이 많이 떨어졌는데 네. 저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 싶을 때 매수하면은 그래도 올해에 지금 당장은 좀 불투명하지만 중반 이후로는 주가가 웬만큼 회복될 거로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올라간 거는 아무리 좋은 섹터라도 네. 조금 위험하니까는 네. 그럴 때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 조금 떨어져 있을 때 네. 예, 그래도 쉽지는 않아요 올해도 제가 보기에 그런데 그래도 기회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는 그쪽에 투자에 집중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가 작년보다는 좀 투자하기는 좀 더 그래도 조금. 쉬운 환경이겠죠? 작년보다는. 그렇죠. 예, 작년은 이제 워낙 악재들이 많았으니까. 불확실성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고 요번에는 그거는 일단 다 노출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아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이제 바닥은 확인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 네. 단지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것도 있고 네. 여러 여건이 지금 당장 이제 우호적이지 않아서 그런 거지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는 훨씬 낫죠. 네. 혹시나 그럼 올해 지금 회장님께서는 그 현금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시고 그다음 현금 비중을 주식 쪽에 좀 더 많이 넘겨가는 뭐 시그널이나 신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많이 있어요. 지금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 대형주로 들어갈 돈은 3분의 2는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네. 3분의 1 정도는 아직 현금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개별주 쪽은 계속 단타 치는 거예요, 단기 매매.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네. 그런 것들도 시장 분위기에 봐서 뭐 당일 샀다 당일 팔 때도 있고, 네. 하루 이틀 뭐 3일 묵혔다가 팔 때도 있고, 그래서 일단 시장 분위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가 반영되는 게 미국장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 영락없이 지수가 빠지고, 나스닥이 급등을 하면 그냥 급반등을 하고,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달러 강세, 약세로 전환되는가, 그것도 제일 중요한 거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정책, FED에서 미 연준에서 어떤 뉘앙스의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미국 주가가 움직일 거고, 그러면 거기에 반응해서 이제 한국 그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도 움직일 거니까는 그거를 제일 주의 깊게 항상 보고 있고 투자 포인트로 삼고 있죠, 지금. 혹시나 그럼 반대로 좀 올해 좀 애매하거나 좀 여기는 좀 팔아야 하는 sek터는 좀 어느 쪽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팔아야 하는 게 아니고 아예 관심을 안 갖고 있고 지금 사지도 않고 있죠. 그러니까 전혀 어떻게 보면 쳐다 안 보는 쪽. 어디 쪽일까요? 제가 보면 금융 쪽. 금융 쪽하고 네. 건설 쪽도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고. 금융이라면 근데 은행, 증권, 보험 전부 다요? 네. 전부 다. 그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빤하잖아요, 빤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동적인 게 없잖아요. 주식 시장은 항상 새롭고 신선한 거를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시장에 반영되고서 어떤 그 이슈화되고 폭발적이고 막 이래야 되는데, 다이나믹한 게 있어야 되는데 역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그러니까 오래된 산업이고 다 틀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새로운 게 없다 보니까는 저한테는 투자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재미도 별로 없고, 그리고 건설 경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두 섹터들은 주로 잘 안 보는 편이거든요. 식음료도 같은 편이에요. 식음료도. 그러니까 과거에 나가사키 짬뽕 그래서 유행했을 때 그러면 그때 뭐 그 삼양식품 주가가 많이 올라간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거는 있는데 그렇게 획기적인 건 없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 우리가 배달 많이 시켜 먹었잖아요. 그때 밀키트 관련해 가지고서 상품들이 많이 팔리니까는 이제 그 관련 주식들이 올라가고 그런 적은 있는데, 보통 때 우리처럼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데서는 그쪽도 크게 이렇게 어떤 투자 메리트를 잘 찾지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지만 늘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거래량이 많고 이슈가 되는 쪽. 그런 쪽에 그것도 아예 처음에 매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쉴 때 매수를 한다든가 두 가지. 그거 원칙을 지키면서 그런 게 이제 어느 쪽에 있나. 그리고 지금 시장은 돈 되는 쪽에 주식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돈 되는 쪽이라는 것은 실적이 수반되는. 그러니까 그거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이제 몇 개 기업들을 이제 살펴보고 그것도 시장에 맞춰서 너무 많으면 이제 팔고 또 저점이면 사고 어느 정도 그렇게 끌고 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회장님은 지금 그러면 주식에 투자한 비중이 있다면 그게 주식에 투자한 게 만약 100%라면 단기 매매랑 장기 투자의 비중은 퍼센트지 나누면 좀 어느 정도 될까요? 금액으로 따져가지고 30%는 단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좌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늘상 사고 팔고 그런 거예요. 70%는 장기 투자하고. 네, 장기 투자하는데 그 70%에 50%는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면 단기와 장기에서 회장님은 좀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어느 쪽 수익률이 그러니까 더 좋으셨나요? 수익금 이제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비슷하시면 단기 매매를 하시면 어쨌든 번거롭잖아요. 되게 번거롭죠. 그럼 장기 수익률이 비슷하다면 굳이 단기 매매를 해? 수익금이 비슷한 거죠. 수익률로 따지면은 단기 투자 저는 여기 금액이 더 작으니까 수익률이 높아서 수익금이 비슷해지는. 뭐 증권사 이제 제가 계좌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좀 많이 벌었어요. 좀 많이 벌었는데 이제 몇십억을 벌었어요. 근데 그게 10년에 걸쳐서 버는 거예요. 10년. 그렇죠. 10년. 근데 계좌 또 여러 개 있으시니까. 근데 그 번 거 있잖아요. 번 거의 반 정도는
수수료하고 그 세금 있잖아요. 거래세. 그게 반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만큼 거래를 많이 하셨다. 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그런데 이제 장이 좋을 때는 네. 이제 큰 주식으로는 10년 벌 거를 1년에 번 때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는 항상 이렇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냥 적절히 섞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이 나쁠 때는 대형주는 아예 그 매매를 안 하고 네. 쉬고 있고 대형주 계좌 그거는 그냥 어떤 때는 뭐 1년 동안 거래도 안 할 때도 있는데 아깝지만은 그냥 묵혀두고 있을 때도 있고 단기 투자는 그냥 늘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또 장이 좋을 때 있잖아요. 네네. 지수가 막 올라가고 그럴 때는 큰 메이저, 다시 말해서 돈 큰 세력들이 개별주는 신경을 안 써요. 그럼 개별주는 먹을 게 없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경계할 행동 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올라간 주식들, 많이 올라간 주식 추격 매수하지 않기. 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지금 돈이 되는 쪽이 어느 쪽인가. 다시 말해서 돈이 몰리는 쪽이 어느 쪽인가. 그거를 이제 잘 살펴보는 거. 그리고 기본적인 주식 투자에 있어서의 기본 지식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준비하는 거.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또 다음 달에 이제 회장님 뵐 텐데 저희 시청자분에게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만 딱 주고 가신다면. 올해는 그 지난해보다는 좋은 장인데 네. 그렇다고 주식 투자가 늘 그 어렵거든요. 조심하게 투자를 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내는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과는 또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손님은 남석환 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